콘크리트의 시커먼 아스팔트 위의 도시생활, 매일매일 숨쉬고 사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인 도시생활입니다. 상큼한 풀냄새, 향기로운 꽃내음, 바람소리, 청량한 물소리 생각만 해도 가슴이 평온해 오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툭툭툭 떨어지는 빗방울과 함께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맡아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모두들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 하죠. 특히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앞둔 우리 중장년은 여러 생각과 더불어 준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죽이는 풍광의 전망은 끝내주는 곳에서 멋지고 예쁜 집을 짓고 작은 텃밭에 상추, 고추 심고 꽃도 심으면서 노후 생활을 즐기시길 원하십니다.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찾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정착할 마땅한 지역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년 글로벌 은퇴 지수를 살펴보면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한국은 17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매경 이코노미에서 부동산 전문가, 금융권 PB 3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은퇴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를 설문조사한 결과 제주도가 살기 좋은 도시로 단연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강원도 속초, 그리고 경기도 양평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물과 산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도시에서 살다가 초록초록한 나무들과 전망이 확 터지는 강, 바다가 주는 청량감을 2배로 느끼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죠. 질릴 틈을 주지 않을 곳들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찾으십니까? 그나저나 아내분하고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지 합의는 보셨나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진 않죠. 남편은 은퇴 후에 시골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이유로 첫 번째로 꼽는다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보통 지금 은퇴하시는 남편분들은 거의 80, 90%는 시골 태생이어서 고향의 옛날 생활 방식이 그리운 것도 있어요. 나무 심고 채소 키우고 닭 키우는 작은 로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올 거고요. 도시는 편리하긴 하지만 답답하고 그놈의 스트레스들,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혼탁한 환경 공기 등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열악한 온갖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평온하게 살고 싶은 거지요. 몸만 괜찮으시다면 크지 않는 텃밭을 일구면서 살면 신선한 채소, 과일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사실 마트에서 파는 채소들이 바로 따서 먹는 채소, 과일은 맛과 식감이 마트에서 사 먹는 것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모양은 없어도 농약 안 치고 유기농 아니겠습니까? 영양학적으로만 봐도 비교 불가입니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육체적인 노동과 함께 수확의 기쁨 맘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욕심 부리지 않고 닭 몇 마리 키워서 유정란 생산해서 드셔보세요. 내가 키운 채소과일로 아침에 채소과일식으로만 일주일 해보세요. 아침 기상이 가뿐하고 힘에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따라오는 좋은 점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별장 같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도시 생활로 스트레스가 쩔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이틀 쉬었다가 가는 휴식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힘을 북돋아주는 곳이 바로 내가 꾸미고 생활하는 내 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덕에 자녀들, 손주들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볼 수 있어 좋고요. 손주들이 편안한 내 집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마음껏 뛰어놀다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뽀따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아내는 교통에서부터 문화시설까지 많이 부족한 시골 생활이 탐탁치 않아요. 이제까지 삶의 터전이었던 도시에서 알고 지낸 많은 친구들, 지인들, 익숙한 환경들을 버리고 떠나긴 쉽지 않아요. 자주 있는 친구들과의 모임, 여성분들은 이거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수시로 편안한 시간에 만나 차 한잔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수다, 이거 무지 중요합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오카리나 연주도 배우고 줌바 댄스로 이쁜 몸매도 가꾸고 백화점에 들러 아이 쇼핑하고 지하 식품 코너에 들러 콜라에 햄버거 드시면서 휴식 취하는 것들 아내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는 즐거움인데 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친구들과 떨어져 덩그러니 시골에 내려가 사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우울증이 걸릴까봐 겁부터 납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각 모두를 포함하는 현명한 판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편은 자연에서의 생활에다가 자식들의 편안한 휴식처 같은 별장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반하여 아내는 문화생활, 편리한 생활 및 친구 모임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5도 2촌이 아닌 2도 5촌은 어떨까요? 거꾸로 주말은 도시에 살고 5일은 시골 생활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상경해서 월요일 아침에 시골로 시골살이 갑니다.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느냐는 상황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경하면 좋겠지요. 전제 조건으로 도시에 살던 집은 그대로 두고요. 시골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면 좋겠고요.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 합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그래도 실익을 따져보면 아내와 남편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괜찮은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합의되어 시골살이를 결정하셨다면 먼저 시골 한 달 살기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골 한 달 살게 하고 난 다음 5도 2촌이든지 완전 이주라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정착할 곳을 정하는데 꼭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골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림 같은 풍광 속의 자연환경, 건강상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년에 아프면 큰 병원 자주 다녀야 할 경우 많잖아요.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할 시기에 다시 큰 병원들이 많은 서울로 다시 올 수 있는 집은 꼭 남겨두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세를 놓고 가시는 방법도 하나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집을 매매하시지 마시고 전원생활에 비중을 조금 두셔서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은 그림 같은 풍광에 취해서 살아보지도 않고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집을 계약하는 행동인데요. 지방 곳곳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들을 생각하신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은 남쪽 지역부터 서서히 늘어나게 되며 결국 사람들은 병원이나 모든 인프라가 몰려있는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에서는 편의시설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괜히 그곳에 목돈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내 마지막 남은 노후 자산을 몽땅 잃고 노후 파산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본다거나 이곳저곳 여행을 좀 다니시면서 발품을 팔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지역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촌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공부하셔서 은퇴 후 행복한 노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위의 귀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